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진행을 맡은 전주 MBC 아나운서 목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은 메타버스 상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계 화면을 통해 메타버스 현장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은 2017년에는 무형문화유산과 도시, 2018년 무형문화유산과 평화, 2019년에는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 작년 2020년엔 인간,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란 주제로 개최되었고요. 2021년 올해는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현대기술이 무형문화유산과 어떻게 결합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 이번 포럼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성을 조명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 발전 가능한 수단으로의 사례를 탐색하는 국제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리는 1차 포럼에서는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백이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기조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이어지는 본 세션에서는 스위스와 한국, 영국과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1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희 국립무형유산원장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무형유산원의 원장 이종희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허락해 주신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전 사무총장님, 그리고 백이동 전 국립박물관장님, 그리고 이틀째에 특별 강연을 맡아주실 마이클 피셔 부이상자장님을 비롯한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메타버스 등을 통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은 무형유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무형유산의 보존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간 논의돼 왔던 주제들인 도시, 평화, 시민생활, 인간과 자연 이런 주제들도 다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것은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유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크게 변화했고 또 화상을 이용한 이런 회의라든가 포럼 등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더 많은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재하는 한국의 전주,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 우리는 3일간 10개 나라에서 오신 20명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확인하고 무형유산의 미래를 미리 그려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에 기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엉 빅한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문화 담당관을 비롯한 청년들의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희 국립무형유산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모 문화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입니다.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 활동 논의를 위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는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활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전승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국제적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금기형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났고 2021년 세계 무형유산 포럼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헌신과 지원 덕분에 이제 세계 유산 포럼이 무형유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후변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른 도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궁하면은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은 오래오래 갑니다. 저는 역사를 간통하는 위기 앞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더 가면서 이런 것을 결국은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온 우리 인류의 선의지와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추구해온 핵심 가치인 정보 공유,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계 무형유산 포럼을 통해서 융합과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에 무형유산이 인류에게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발견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기형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오늘 포럼의 의미를 살린 공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실 영상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고 임혜방 선생이 생전인 2005년 자신의 춤을 모션 캡처로 기록한 데이터를 2016년에 국립무형유산원이 홀로그램 기법으로 그래픽 처리했는데요. 그래서 외동딸인 이현주 씨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녀 간의 춤의 만남을 시도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전통 춤이라는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 이렇게 현대기술과 융합하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렇게 의미 있고 멋진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구나가 느껴지는 아주 의미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께서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지 저도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귀빈 여러분, 오늘 포럼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개막식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종묘터, 제주의 화산섬, 또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21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또 강릉 단오제, 또 대목장 등과 같은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은 당연히 모든 한국민들에게 소중하겠지만 또한 더 넓은 인류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지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또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또 개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유산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의 살아있는 문화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또한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수단입니다. 또한 2030 UN 지속가능 발전 의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적 실천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또 정책을 강화하며 또 세계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인류 존엄성과 인류 진보를 위한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회원국들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부추기고 이끌기 위해 국제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경험과 역량 강화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대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의 다양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더욱 동원하고 유산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유산에 대한 개념이 단지 기념물, 유물을 넘어 살아있는 유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유산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 이해를 형성해 왔고 살아있는 유산을 혁신의 수단으로 또 사회적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힘으로 인식하는 데 도왔습니다. 유네스코 아테 무형문화유산센터는 이런 모든 차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대단한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더욱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을 빌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의 기조 발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신 백이동 교수님께서 시대의 변화 속 무형문화유산의 존재 의미와 그 가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이동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금년도 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선 무형문화유산 원장 이정희 원장 그리고 이치캡의 사무총장이신 금기영 총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고고학자인데 이게 무형문화유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사실 이게 고고학은 유형유산을 다루지만은 사실 유형 고고학 유물에서 사실은 무형유산으로 이게 이행하는 과정이 고고학적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키노트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아마 그러한 학문적 인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유산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나 각국 정부가 그동안 다방면의 노력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 도움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왔고 특히 무형유산은 사실은 사라지기 굉장히 특히 사회 변동 속에서 사라지기 쉬운 그런 유산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네스코와 각국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무형유산 아마 디지털 시대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큰 기술적 변화 자체는 사회 변동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무형유산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무형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무형유산을 이용하는 거 아마 이 자리에 이 세미나를 구성하는 이 자체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우리 행위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디지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게 무형유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아까 이리나 보코바 전 사무총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형유산 자체를 우리가 미래 세대의 하나의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 자체는 각국 정부나 우리 이런 기구에서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게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형유산 자체가 가지는 하나의 큰 장점 자체는 이게 다양성과 변용성입니다. 다양성 오늘날 문화도 다양하고 또 고고학적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이게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양성은 굉장히 훨씬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적 다양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나 신라 시대의 유물을 보면 우리가 보는 사람이 하나의 고정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지만은 이게 무형유산 자체는 내려오면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것, 지금 봤던 것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그 시간적 차원에 있어 가지고의 다양성이 있다는 점이 그게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변형성입니다.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금 산조를 하더라도 그 산조라는 문화 형태가 하나 있지만은 그 속에 공연하는 사람, 공연의 시간, 세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흔히 문화의 다양성 이야기할 때 이게 거대 패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 어떤 문화가 있고, 또 중국에 가면 어떤 문화가 있고, 한국에 가면 어떤 문화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목조 건축, 이게 지붕이 멋진 목조 건축을 하고, 중국에 가면 벽돌 건축이고, 우리가 로마에 가면 석조 건축인데, 그러한 거대 패턴이 있는 반면에 이 무형유산에서는 굉장히 세밀한 그런 그 패턴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베리어블리티, 그러니까 미세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미세 다양성, 이게 무형유산에서 큰 자산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어떻게 채집하고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큰 주제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 하나, 왜 디지털이 이게 이제 주는 이게 무형유산에 있어 이제 강점 자체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록의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무형유산을 활용해서 일반 대중들이 우리 유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걸 가지고 대중들이 훨씬 쉽고 스펙타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것은 결국에 기록의 수단으로서의 디지털입니다. 근데 기록의 수단으로의 디지털, 이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록들이 이 시대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무형문화유산 춤을 기록하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코드, 악보를 적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전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시각, 액션과 소리와 표정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의 그 무형문화유산 기록의 최대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활용 같은 것은 여러분들 뭐 길거리 가다가도 굉장히 잘 구성된 디지털 비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여기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욱더 보편화되겠죠. 이거 자체가 앞으로 인류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를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것이 전부 다 모여서 모든 인류가 필요할 때 써낼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적 필요성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가 두고 써야 할 하나의 보편적 자산으로서의 무형유산의 플랫폼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의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의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의 것도 아닙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인류가 살아가는 한에 있어가지고 하는 공기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 자체가 아마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정부나 여러 가지 산업 분야와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개념상으로는 하나의 여러 국제적인 여러 기구들이 합심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화유산 자체를 체록해서 디지털로 체록해서 올려서 그것을 이제 필요한 사람이 미래에, 지금 당장도 쓸 수 있겠지만 미래에 그것을 불러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무형문화유산의 요소 자체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아마 그것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이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후 변동이라든지 또는 이게 이 사회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결국 문화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것은 인간의 과거의 행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조합해서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고 필요한 어떤 솔루션을 찾을 때 그 속에서 과거 문화의 경험에서 미래에 우리가 부딪힐 문화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하나의 그 뱅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이것이 앞으로 엔트로포신 이게 인류세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인류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질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형문화유산을 굉장히 아주 그 넓게 깊게 또 시스테믹하게 저축을 했다가 거기에서 하나씩 솔루션을 찾아서 앞으로 부딪힐 문제들 해결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기관들이 지금 생각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스피드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무형문화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오늘날 인류 사회가 하는 중요한 도덕적 의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이정희 위원장과 이게 김기영 총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국제 포럼 자체가 영원히 발전해서 인류의 미래를 기약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백이동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첫 세션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도전 과제를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한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그 화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만나서면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무형문화유산 포럼을 전개하겠습니다. 제1세션의 대주제는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도전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융합과 창의가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창의성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도전 과제들도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에이미 루이스 쉘버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창의경제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Some of our dear colleagues around the world.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굿모닝으로도 제가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또 저녁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짧게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닝 영상을 통해서 제 발표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Professor Beck and Ms. Bokova have 앞서서 already 백이동 teed up. 교수님 또 The 일리나 world is at 보코바 a critical 전문가님께서 juncture right 말씀을 now. 해주셨다시피 We 지금 need to make 저희는 and 아주 take 중대한 global 시점에 와 decisions 있다고 that have not been 생각합니다. 지금 taken 저희가 since 내리는 the 세계적인 Second World 결정들은 War. 2차 We also 세계대전 need 이후 to 한 make good 번도 on 내린 적이 decisions and 없었던 agreements that the 결정이었고요. international 지금 community 내리는 and 결정과 합의를 nations 저희는 have 끝까지 failed to 지켜야 deliver on 하겠습니다. today. 국제사회와 These 각국이 promises 지금까지 include 이행하는데 those made 실패했던 after the 결정과 global 합의를 financial 지켜야만 crisis of 합니다. 2008. 이런 결정과 합의는 The Paris 2008년, Agreement, 2009년 the 발발한 Rio 세계금융 Earth 위기 Summit, 이후 and 내린 several 결정을 commitments 포함하여 around 파리 Asia 기후변화 trade 협약, that have 또 simply 리오 gone 지구 unmet. 정상회의, 또 무역 원조와 These 관련된 failed 각종 vows have 확약 left 사항을 the 포함하고 people 있습니다. and the planet 지켜지지 in 않은 많은 peril. 약속으로 인해 And also 각국 the most 국민과 vulnerable 지구가 group 위험에 increasingly 처해졌고 so, 특히 as 가장 inequality 취약계층이 within 제일 and 큰 between 어려움에 nations 처해졌습니다. rises. We 또 cannot 국가 go on 간, like this. 또 국가 That 간, much is 또 clear. 국가 내 The 불평등이 COVID 심화되고 crisis is 있습니다. just the 이대로 beginning of 두어서는 안 several that we 됩니다. will 그거 face on 하나만큼은 global and 확실합니다. human level. 코로나19 위기는 우리가 I'm 앞으로 calling 직면할 this the 세계적 triple 위기 또 emergency 인간 of the 위기 중 three 하나일 Cs. 뿐입니다. 전 이것을 세 가지 COVID-19, C를 지닌 climate 트리플 change, 비상사태라고 부르는데요. and 코로나19, community and 기후변화, social unrest. 공동체와 사회 불안, 세 개 C입니다. 트리플 비상사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세 가지 C가 있습니다. 문화, 창의성, 커뮤니케이션입니다. This is what I'd like to talk to you 바로 today 이 about. 점에 대해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가 필요한 변화를 일본에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혹은 근접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문화의 힘에 기대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만 합니다. 앞서 배 교수님께서도 기조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을 10분 활용하여 혁신하고 또 과거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 개 C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리는 모든 선택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개의 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포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번 포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불신이 확산하며 불안이 증폭되면 될수록 우리는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성과 다시 만나 문화의 힘을 통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하는 변화를 적극 포용하고 새롭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채택하여 우리의 문명을 지켜야 합니다. 유산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혹은 어디 먼 곳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압니다. 문화는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재형성하고 창조합니다. 팬데믹의 절정기에 창조산업 종사자와 작가분들은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초반에 창작자들은 연대감을 발휘했습니다. 3월에 2020년 당시 밀란, 파리, 상해, 모스크바에서 디지털 패션쇼를 개최하는가 하면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텅 빈 콘서트홀 또 스마트폰 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거실, 여러분의 거실, 저의 거실 소파로까지 그것이 옮겨졌습니다. 창의성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발명은 탄생한다고 하죠. 작가분들 덕분에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지루함을 걷어내고 함께 소통하며 이런 락다운 상태에서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온라인으로 안드레아스 보첼리 콘서트를 봤던 기억, 또 웨스트엔드 뮤지컬을 온라인으로 관람했던 기억도 나고요. 크리스 마틴, 콜드플레이가 자기 거실에서 전 세계 관객들을 상대로 노래 불렀던 것, 또 남아프리카의 메라키 밴드 멤버들이 옥탑에서 이웃들을 위한 공연을 선보이고 이런 랜선 콘서트를 개최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과 작가들은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의성은 우리를 인간답게 한다. 또 문화야말로 위기 대응의 최고 수단이다. 인간의 정신은 실로 대단하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디지털 신문을 읽었거나 혹은 가판대에서 그냥 종이 신문을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스트리밍을 구독하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으로 옷이나 가구를 사거나 혹은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거나 이북을 읽거나 아니면 뮤직 스트리밍을 구독하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혹은 집에서 종이책을 보거나 LP 레코드판을 듣거나 이 모든 것은 창의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오늘날 창조 경제는 인간 창의성과 아이디어, 지재권, 지식, 기술이 모두 결합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상품과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현황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트리플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첫 번째, 행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를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창의성과 혁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를 재편해서 행동의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산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행동, 실천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은 창조 산업의 동력이며 우리의 인식과 행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프로그래밍, 연극, 드라마, 시트콤 등 이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윌 앤 그레이스라는 시트콤 하나로 국민 정서가 바뀌어서 동성애 혐오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 예전에 어렸을 때 Love Life라는 연극을 보며 자랐는데 이를 통해 제가 HIV 그리고 에이즈를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됐고 저 스스로도 안전한 성생활을 어떻게 담보하면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또 오해를 불식시키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모으고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학교 시위는 하나의 문화적인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무형문화유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높은 임팩트, 더 구체적인 임팩트를 다양한 작가, 창작자 활동과 혁신과 교육자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 실천과 순간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변화의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무형문화유산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마인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과학기술 혁신 활동이 필요한 마인드입니다.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이 세 가지 C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브랜드가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그 물고기를 잡는 폐 어망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재료로 재탄생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과학, 기술, 혁신, 패션, 사업 관행 모두 다 함께 하나의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창의성을 발휘해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만든 것이죠. 어망을 통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낚시 도구, 특히 폐 낚시 도구가 우리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1,2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10%를 차지합니다. 이 어망이나 낚싯줄, 밧줄이 태평양 쓰레기 섬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 산업이 쇠퇴하며 무역 패턴이 바뀌고 디지털 대전환이 시작되며 창조 산업이 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의 구전 역사를 활용해서 돌파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새롭게 재형성해서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짜 뉴스, 즉 페이크 뉴스가 우리의 과학적 사고력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문화기관, 또 창작자, 마케터, 언론인, 뮤지션, 인플루언서, 또 작가들이 적극 노력해서 이런 페이크 뉴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취하자는 캠페인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존층을 줄이기 위한 프레온가스 사용 저지 캠페인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산, 또 구전 역사,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력,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 더욱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와 창의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문화와 창의성을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살려서 문화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미 실버씨. 3D 위기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를 지금 주장하셨고, 창조와 혁신을 고무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재구성해야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초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산업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 사무소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롤랜드버거 이수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무형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창의산업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한계가 다다랐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의 한계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코스트 리덕션 하기 위한 투자들을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가 뭐 스탠더다이제이션,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스트를 다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셋이 되게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다가 대단히 공장을 짓고 이제 로우 코스트 컨트리로 간 이유가 대부분 코스트 리덕션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코스트 리덕션 하기 위한 투자를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코스트 리덕션을 했는데 그 자산이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룩한 자산이 뚱뚱해지면서 자산 회전율이 나빠지면서 이제 굉장히 비효율성이 이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본의 효율성, 이 자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한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창의산업의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창의산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자본 집적도에도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더스트리 4.0 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의산업은 ROC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인더스트리 4.0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창의 산업의 기본적으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무형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가 이제 저희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나라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 이제 프로그램이 됐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창의 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이 자본 효율성을 높여서 프로피터빌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여러 가지 그 놀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풋이 돼서 그 컨텐츠 자체를 이제 크리에이션 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투자 대비 상당히 많은 이제 효율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우리나라의 무형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가 이렇게 많은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커넥티비티에 기반한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또는 4차 산업 솔루션에 기반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이러한 산업들이 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적은 돈으로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상당히 많은 리턴을 가지고 와서 기본적으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과연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래를 향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러한 창의산업과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산업들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들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비주얼라이즈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들에서 얘기하는 이제 비전이죠, 비전. 우리 회사는 또는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산업은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게 되겠다는 걸 비주얼라이즈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거에 비주얼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빨리 액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오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액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 리얼라이즈 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을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이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이제 우리가 오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님. 네. 그 4차 산업의 무형문화유산을 잘 활용하면은 그 자본 집적을 아주 낮춰서 효율적인 산업으로 창의 산업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희에게 지금 전해 주셨습니다. 이따 다시 토론 시간에 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자를 초대하겠습니다. 신과학기술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그리고 전승이라는 주제로 마릴레나 알리비자투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대학교 연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Good morning from London.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 영국에서 아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무형유산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실험적인 다학제적인 분야로 공동체 기반 연구 및 행동을 아우르는 디지털 무형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형유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볼 때 종종 그것의 유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학자 디 실비와 해리스는 위험과 위협에 대한 인식은 유산 가치 창출에 있어 근본적이며 유산 실천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이다라고 언급했었고요. 이런 보호 불안에 대해서는 합스테인 교수님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언제나 파괴되기 직전의 순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위협으로는 세계화, 사회 변화,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도 같은 사회 및 생물 물리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유산 역시 탄생, 성장, 변화, 쇠퇴, 죽음 혹은 부활 내지는 환생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정적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형유산은 늘 변화한다, 늘 진화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와 발전의 관점에서 무형유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적인 하나의 멸종위기에 처한 지식이나 실천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융합과 창의로서 무형유산을 변화와 변혁의 관점에서 보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에 떨며 급급한 나머지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무형유산과 새로운 참여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예술 과학적 실험 정신과 공동체 행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iTreasures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EU에서 지원한 연구 협업 사업으로 13개 유럽 소재 대학교와 연구기관 및 기술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졌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가상 학습 환경을 포함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지 학습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운동학습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의 핵심에는 두 가지 기술적 난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통 춤, 공연, 음악 등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 도구와 센서를 사용하여 무형유산 표현의 다양한 부분을 포착해내려고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신체의 움직임, 목소리, 얼굴 인식 등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의미론적인 분석을 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플랫폼으로 전파시키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연구팀 모두는 센서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의 모든 구체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포착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특정 문화적 표현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춤, 전통 공예, 민요 등 노래 종목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플랫폼을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플랫폼이 개방이 됐고 또 유사한 여행자들, 또 교육자들, 연구진 모두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행사, 강연, 교육훈련, 워크숍, 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세팅에서 그리고 심지어 원격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과학 실험의 공동 창조였습니다. 국제적인 학제간 연구자들, 소규모 기술 창업자들, 문화 전문가들, 실현자들, 현지 및 원격 학교 교사들, 또 학생들 이런 공동체가 창의적으로 참여하고 또 무형유산의 재활용을 위해 함께 노력했는데요. 상호 존중과 호기심이라는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끝났고 완료가 됐고 학습 자원의 대상이었던 모든 춤과 노래 전통은 우리의 실험과 상관없이 그들 자신의 생명 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논의하고 싶은 두 번째 사업은 아트플러리버스입니다. 아트플러리버스는 무형유산, 예술, 열린 지식에 대한 공동체 과학 시리즈로서 사람들이 전통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역시 무형유산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요하나 대학교의 연구진이 주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플루리버스는 즉 다양한 세계가 공존하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저작권 자유 이용 원칙과 문화적 실현자 공동체에 대한 깊은 존중의 근간을 둔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팬데믹의 절정기 당시 온라인 공개 포럼을 마련해서 현대 예술가 단체, 또 연구원, 또 지역 섬유 공동체를 불러 모아 지식, 또 아이디어, 또 창의성을 서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The artist community's synergies led to the 예술가와 co-creation 공동체 of 간의 new artworks, 시너지는 often 종종 with powerful 강력한 social 사회적 messages.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예술 작품의 공동 창작을 For 이끌어낼 수 example, 있었습니다. the 예를 partnership 들어서 between digital artist Konstantinos Karametis and 디지털 the Rizal 작가인 School of 콘스탄티노스 Traditional Weaving in 가라메시스 Zagori, 그리고 Northern 전통 Greece, 직조 which 학교인 led to the co-creation 그리스 of new 북부 textile 지역의 pieces that 미자리오스 간의 combine 제휴로 traditional 전통적인 techniques and 기법과 patterns with 패턴을 new 새로운 media and 매체와 digital 디지털 도구와 tools. 결합시켜 새로운 직물 작품이 공동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Six of these online 이 collaborations 온라인 lasted, which 협업 lasted 사례 about a 중에 month, such as artist diaries and 6개가 the 한 documentation 달 of the 동안 계속 creative 진행이 process 됐었습니다. are available on the project platform. 그리고 프로젝트 플랫폼을 This is the 방문하시면 next 이 project 결과물을 and the 보실 수 final project 있습니다. that I 이게 would 이제 like to 마지막 discuss 사업, is 제가 이제 Palestine 마지막 Open 사례로 Maps. 보여드릴 것인데요. This 팔레스타인의 is still 오픈 work 맵스 in progress, 사업입니다. carried 이것은 out 지금도 by a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cross-disciplinary group of technology 이것도 researchers, 역시 civil society groups, and 다학제적인 journalists. 연구자 또 시민사회 단체, I think 언론인들이 this 함께 project is 만든 온라인 especially relevant to our 플랫폼입니다. discussion today 저는 이 because it 프로젝트가 further 오늘에 있어서 demonstrates the 특히나 possibilities 관련성을 of new 가지고 있다고 technologies to 생각합니다. serve 왜냐하면 community action and 새로운 memory work. 신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At the center of the 기억 project is 작업에 an online 도움을 받을 platform 수 that 있는지를 combines 보여줄 new 수 있다고 technologies for 생각하기 때문에 mapping and 그렇습니다. storytelling 지도 in 제작과 order to bring to 스토리텔링을 life 위한 새로운 absent and 기술을 hidden 결합한 온라인 geographies and 플랫폼이 stories 바로 from 팔레스타인 Palestine. 오픈 맵스입니다. The project involves the 유서 digitization of 깊은 map sheets drawn by 팔레스타인의 the British 부재하고 숨겨진 Palestine 지형과 Exploration Fund 이야기들을 in the 되살리기 위해 1940s. 시작이 됐던 이 These 사업은 were seamlessly joined up 1940년대 and 영국 can be 팔레스타인 examined 탐사 together with 기금이 more 그린 recent 지도 maps of 시트를 the area after the 디지털화했고 conflict. 구전 역사, 마을 The 통계, aim is to 사진과 같은 further 다른 데이터 combine these 자료들과 maps with 완벽하게 other data 결합했습니다. sources such as oral histories from the 그렇게 해서 Palestinian 더 Oral 많은 History Archive, 풍부한 지도 village 자료를 더 많은 statistics, 사람들에게 and historic 제공하려고 하는 photography. 것입니다. The project team has 이 further 프로젝트는 organized community events called mapathons with different Palestinian groups around the 마파손이라는 이런 world in 공동체 libraries and 차원의 많은 universities, 작업을 but 새롭게 also 또 in refugee 불러일으켰습니다. camps in order to 사람들이 retrieve 팔레스타인 information from these maps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and 난민 reconnect new 캠프에서도 generations 이런 활동에 with the 참가하는 homeland that 사례를 they 볼 have 수 never been to. 있었습니다. Which new 이 세 가지 technologies 사업, can 세 가지 reanimate 사례는 and give 새로운 meaning 기술이 to 과거의 knowledges 지식과 and 실천에 practices from the 어떻게 past and the 새로운 present. 의미를 부여하고 재탄생시킬 수 Against this 있는지 그 backdrop, 다양한 perhaps now 방법을 is the time to 각각 overcome 강조합니다. safeguarding anxiety 이러한 배경하에서 and repurpose 지금이야말로 intangible 보호 heritage 불안을 in the era of 극복하고 convergence and 무형 유산을 다시 creativity, 활용하여 융합과 inviting 창의의 시대에 scientific and artistic 다양한 과학적 experimentation, 예술적 실험을 ethically 지지하고 informed 윤리적인 collaboration and 협업과 activism. 행동주의를 통해 발전시켜야 하는 It is 때가 not 아닌가 surprising that 싶습니다. all three projects 지금 제가 discussed 말씀드린 are 세 open 개의 사례 access and 모두가 free to 오픈 reuse. 소스이며 그 누구도 Something that 자유롭게 invites us 사용할 to 수 있다는 점 re-examine 역시 debates 놀랍지 about 않습니다. cultural 문화적 ownership 소유권과 and the creative 창조적 commons. 공유에 대한 논쟁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고맙습니다.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리 비자트 교수님, 그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지금 창의와 혁신으로 그 무형유산을 활용했던 그 세 가지 사례, I Treasures, Art, Pluvivus,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오픈 맵스 같은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해 줌으로 해서 무형유산의 그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를 초대하겠습니다.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유산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마르타 세베로 프랑스 파리 낭테르 대학교 정보통신과학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주최 측에게 저를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선 발표와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목록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기록 또 목록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선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희는 기록을 매우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각종 기록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수잔 브라이어트의 그 기록이 가장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무형문화유산 관련돼서 그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이것을 전승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잔 바리에즈의 사례를 보면 엔틸로그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자연 환경을 보면 그 동물인데,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사슴이 있다라고 할 경우 자연 환경에서는 그냥 사슴이지만 만약에 동물원에 그 창살에 가두게 될 경우는 그 상태로 머물게 되고 고정화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이제 과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제가 있는데,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무형문화유산을 고정화하지 않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그 자연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 무형문화유산을 가장 잘 기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연행에 대해서 하나의 객체로만 보고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행이 계속해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를 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기록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도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변모하고 그 변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방편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도 있고요, SNS도 있고, 마리넬라의 그런 사례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한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블레빌리크의 쉐마 의식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다 많이 전달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사용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활용이 될 수 있었고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연행되는 다양한 형태들, 즉 원래는 이 쉐마의식이 여성에 의해서 연행이 공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성들도 함께 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도 담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이 기록이라든지 목록화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기록 및 목록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했던 프랑스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플랫폼,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PCI 랩 플랫폼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에서 공식화한 그런 문서를 담기도 하였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목록화 연계가 되어 있지만 또 시멘틱 웹을 바탕으로 하여서 또 다른 정보들을 위키데이터와 연계를 해서 받고 취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무형문화유산의 그런 목록들, 공식적인 그런 목록 정보와 위키피디아를 잘 연계를 해서 둘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ICH의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문화부 웹사이트에서 PDF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서는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은 조금 떨어졌었고요. PCI 랩, 이거는 보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가능했던 그런 플랫폼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위키피디아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국화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목록에 등재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등재가 되기 전부터 위키피디아 상으로 이 해당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문화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옥화 관련된 그 자료를 보면 조금 더 공식적인 그런 내용들, 좀 정형화된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연행자, 뭐 독창자라든지 그 춤꾼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과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을 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부 측에서 필요한 공식 문서를 마련을 해서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등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PCI 전문가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 관리자들이 있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여 정보를 또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그 외에도 기술적으로 위키피디언이라는 또 전담 편집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또 뭐 게임스 페이지라든지 다양한 그런 페이지들을 더해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고가 페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변모해 왔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이 페이지가 개설이 되었고, 보시면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풍부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등재가 된 이후로 또 정보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식 그 등재 문서나 그 서류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 정형화된 그런 정보를 담았다면 이후에 위키피디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다양한 형태로서의 구옥화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 자체가 또 그 유산도 보면 여러 모호성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모성이라든지 변형성을 제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무작위로 내지는 맹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어떤 테두리를 두고 참여자들의 그런 경로들을 또 조절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을 기록을 남길 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운영하는 그 목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규범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기록의 형태냐 또 어떤 흔적의 형태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이라든지 임팩트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탈리아의 철학자가 사용을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라리스라는 이 이탈리아 철학자에 따르면 이렇게 흔적, 등록, 등재, 기록 이러한 식으로 피라미드화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그런 기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트레이스, 흔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라든지 뭐 어떤 의미도 없이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것 자체를 등록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그 흔적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내지는 SNS상으로 좀 더 알리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등록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자 라고 한다면,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등재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등재를 하게 될 경우는 일정 부분의 사회력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치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재를 하고 이것을 제도화한다, 다시 말해서 그 유산을 이제 고정화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런 내용들, 위키의 내용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큐멘트, 기록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겠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규범적인 힘은 조금 더 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트, 이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는 이 기록이라는 것도 또 분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페라리스 철학자에 따르면 이 기록이라는 것 자체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단일한 어떤 기록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약한 기록 또 강한 기록, 즉 이것은 뭐 광의의 기록, 협의의 기록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 협의의 기록, 이 강한 기록은 규범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위 말하는 약한 기록은 사회력만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따라서 유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모호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규범력을 갖출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있는데 바로 그 협약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정신, 이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비공식적인 어떤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협약의 정신을 제대로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유산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그런 뭐 기록이나 특징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부분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베로 교수님. 그 인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무형유산 보호 활동 중에 하나로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벤토리를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마 우리 세베로 교수님의 그 연구 업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네 분 발표자님께 저희가 모두 감사를 드리고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네 분을 다 한 자리에 모셔서 시청자들이 주신 그런 질문을 위주로 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이미 쉘버 발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구전 역사를 이용한 사례나 더 많은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여러 문제점, 가짜뉴스 범람 등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화유산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문화재청 쪽에서 나온 그런 질문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서로 제가 결합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짜 뉴스에서 그 사고적 그 비판적 사고를 그리고 문화유산과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전 역사의 사례에 대해서 남아프리카의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그 남아프리카 그리고 아마 한 2010년까지 남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HIV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이제 공동체도 집단에서 HIV를 어떻게 우리가 걸렸는지 등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과학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홍보 캠페인을 적절히 해서 사람들의 마인드 그리고 행위가 많이 그리고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개인의 이제 사례 그리고 집단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HIV 에이즈 메시징에 적용을 시켰고 다시 말해 공동체에서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지고 홍보 캠페인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HIV 그리고 에이즈가 사실 뭐 소형 비행기에서부터 비행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게 아니다. 의사들이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홍보 캠페인을 해서 이것은 질병이다. 하나의 질환이다. 그리고 기타 다른 팬데믹, 과거 역사상 있었던 전염병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것도 그런 것이다. 라고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구전 역사에 기반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실제 어떤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캠페인, 정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동체가 직면을 했었던 이런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극복했었다. 과거에 그런 구전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구전 역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받았을 때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것이 있죠. 이게 모든 문화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좀 암울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적인 사고력 정신을 더욱더 키워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걸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드렸고 정답을 좀 제가 답변을 드렸을 수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HIV 에이즈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셰일버 씨.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마릴레나 알리비자트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림말디어라는 질문자분께서 당신이 기획하거나 운영했던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미로워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그 프랑스의 사례의 PCI라든가 고아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 관리 시스템에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there have been 네, many 잘 알겠습니다. there have been many publications written around the technology 그 involved in 관련한 putting together this 기술, project. 이런 Obviously, there 프로젝트 were 그 many 기술에 different 대해서는 사실 technological 많은 platforms that were 논문 used. 그리고 The 보고서가 main 발표됐습니다. platform 저희가 of the 기술 플랫폼을 iTreasures 많이 was 사용하긴 the 했었지만 Druva iTreasures 같은 platform. 경우는 And on 드룸바 that, they 플랫폼을 주로 combined 사용을 and 했었습니다. connected 드루바 it with 플랫폼 같은 different 경우는 other 여기에 platforms 또 which were 다양한 developed 다른 in each 플랫폼을 research 결합해서 사용을 partner. 했었고 이것은 저희 And sent you 각각의 further 리서치 details 파트너 분들이 about the 개발한 technology. I 것이었습니다. was more 이 involved 기술에 with the 대해서는 social 제가 조금 aspect and 더 community work and 원하시는 building 정보가 those 있으면 partnerships 정보를 with 제공해 드릴 수 the local 있겠습니다. people 저는 through the training 파트너십을 and 구현을 further 하고 그 현지에 demonstration 계신 activities. 분들에게 교육 But 훈련 there are 역량 many 강화 publications 이런 사회적 which you 활동에 can 저는 find 주로 and 담당을 are available 했었지만 online, 그 including 논문이나 the recent 보고서를 paper I wrote. 검색해 보시면 그리고 If I may 제가 able to 최근에 add two things on the oral 작성한 history 보고서에 question, which 대해서도 is a 보시면 very 그 기술 플랫폼에 interesting 대한 area of 정보가 work for me. 있습니다. 그 I 구전 think 역사에 we 대해서 should 저도 한 further 가지 좀 combine 첨언을 and 하자면 work closer together 저도 이 with 구전 work on 역사에 intangible heritage. 대해서 And in 이런 my recent book, 연구를 I 굉장히 wrote about two 재미있게 생각을 specific 하고 있고 cases 관심 of 있게 oral 생각하고 history 있습니다. 이게 work and how ICH와의 they can be 접목이 used 되고 in 있다고 museum and 생각합니다. heritage 저도 work 최근에 두 through 개의 기사를 그리고 also new 논문을 쓰기도 technologies, but in the 했었는데 context of museology. ICH 그리고 박물관학 그리고 구전 역사를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런던 박물관에서 난민들과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난민들의 구전 역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박물관에서 박물관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온라인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페루의 라르다 모리아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구전 역사만으로만 구전 역사 소장품만 가지고 있는 페루에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같은 경우 구전 역사만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으로서 이것도 주변 여러 지역 공동체 또 마을이 구전 역사를 사용을 해서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타파하고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어떤 상흔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아프리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구전 역사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르타 셀베로 박사님 발표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주 그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거에 감사드린다라는 인사와 함께 많은 그 최빈국이나 개도국들이 아직까지 무형유산을 그 인벤토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유네스코의 그 인스크립션 등재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Yes,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that example 질문 that 감사합니다. provides show that low-tech solution. 우선 제가 A very key point today. 발표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엄청난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로테크 솔루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도의 그런 기술력이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처도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그런 매우 기초적인 그런 기술 내지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도 기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온라인 활동과 대면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도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커스 그룹이라든지 워크샵, 즉 사람들, 그런 공동체 일원들 내지는 현장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활동도 하고 위키를 위한 위키에 등재를 하기 위한 또 콘텐츠를 함께 개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국가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지 엄청난 큰 포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에만 너무나도 국한시키지 말고 아주 기본적으로 대면 활동도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수성 대표님 발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주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런 산업화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자, 일단 산업화를 진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requirement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컨텐츠 산업이나 무형문화유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컨텐츠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음식 문화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산업화가 되려면 산업화 기반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문화 산업로 이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은 대부분 이제 선진국이나 산업화 기반이 갖춘 나라들에서 이제 먼저 창출되게 되는 거죠. 저희 나라를 예를 들더라도 저희 나라가 뭐 80년대, 90년대 이제 와서 굉장히 문화적인 파워도 세지고 또한 그러한 기반 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산업이나 이 문화유산에 기반한 여러 가지를 이제 산업화하는 이제 찬스와 또한 기반이 많아졌는데 이것들이 과거에는 저희도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걸로 봐서 그러면 이제 저개발국이나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나라들의 여러 가지 무형문화유산이 지금 여러 이제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아카이빙하고 이거를 보존하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산업 기반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좀 더 어드밴스된 나라에서 이러한 다른 나라에 좀 더 언더디벨롭된 나라의 문화적인 기반을 가지고 산업화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유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도메스틱 마켓의 산업화 기반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반적인 산업화 레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문화 산업에 대한 기반이 좀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거고 그런 나라들은 뭐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도메스틱 마켓의 산업화 기반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이런 문화유산을 산업화하는 데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장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각각의 로컬 마켓에 맞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고도 하는 것도 이제 좋은 예인데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 산업화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내 도메스틱 마켓 산업화 기반이 떨어지면 특히 이제 무형 문화유산을 산업화하기는 좀 챌린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하나 문화재청과 그다음에 우리 이치캡 센터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다들 좋은 강연과 당연한 사례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다양한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문화유산 보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간에 어떤 좀 필요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공통 누구라고 어느 분이라고 지정할 필요 없이 공통된 질문으로 한 분씩 좀 소개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국제사회가 좀 더 이런 그 다양한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s a very huge question. 네,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런 포럼과 같은 그런 이니셔티브가 매우 주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공유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험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포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의 해법도 모색하고 다른 경우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그 교훈을 얻는 그런 방법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뭐 거대한 그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모임들, 토론회들, 그다음에 또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해법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면 좋겠다라는 우리 세베로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알리 비자투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이제 국제 포럼에 참가를 한 경험을 한번 살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제사회가 무형문화유산은 이제 협약이 일단 있고, 그리고 그 유네스코 산하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미 이제 보존 보호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라든지 국제적인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앞서 이제 마르타 교수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시긴 했었지만, 현장에서의 토론 또 논의, 그러니까 공동체들, 다시 말해 이제 풀뿌리 차원에 있어서의 연구,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입혀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인데, 이게 상향식으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너무나 상황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도전 과제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디지털 격차를 비롯한 다양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공유를 하면은 굉장히 서로 배울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그 실제 그 풀뿌리 차원에서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일이 유네스코 차원에서 아주 상위에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욱더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수성 대표님. 네네. 그 사실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뭐 어느 한 파티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이제 종합적인 노력을 해서 그게 consolidated effort가 이제 모아져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 강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무형문화유산을 산업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또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한 액티비티죠. 그래서 그 인베스트먼트가 단지 그냥 커스트로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베스트한 이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는 노력 자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선순환이 되면서 투자도 되고 그것으로부터 밸류도 창출되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화가 굉장히 이러한 노력들을 풀링하는, 물론 정부나 뭐 다른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푸싱하는 에포트도 있어야 되지만, 산업에서 풀링하는 이런 노력들도, 또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이런 풀링 이펙트가 되겠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조금 더 발달된 그 여러 가지 산업을 가진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우리 이수성 대표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에이미 쉘버 님의 그 간단한 답변을 좀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my colleagues have covered 네, everything.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 사실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분들을 더더 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세계 C가 있다.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문화, 창의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무형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변화를 일궈낼 수 있고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토론 시간이 좀 짧은 게 좀 아쉬운 그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 포럼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에이미 루이스 쉘버님, 그다음에 이수성 대표님, 마리렐라 알리비자투 교수님, 그리고 마르타 세베로 교수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이 발표를 듣고 그 여러 유튜브 채널과 그다음에 그 SNS 등을 통해서 질문과 그다음에 같은 그 의견 제안을 해주신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제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하만희 무형문화연구원장님, 그리고 세션에 참석해주신 연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1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첫 번째 날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무형문화유산에서 찾는 혁신과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중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